유료도로 지날 때마다 이 돈 꼭 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냥 좀 싸게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통행료를 낮추는 거요. 근데 정말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통행료가 싸지면 그게 항상 우리 모두한테 더 좋은 일일까요? 어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통행료를 내리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금이 싸지면 와, 싸다 하고 차가 더 몰리겠죠? 그럼 교통은 더 막히고 운영사는 돈이 없으니까 도로 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만약에 가격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면 우린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 도로의 공공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통행료 인하가 반드시 공공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와,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그럼 보고서에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요금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정부, 운영사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요. 그 결과로 모두가 막힘없이 안전하고 기분 좋게 도로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이걸 공공성이라고 보는 거죠. 훨씬 더 큰 그림이죠. 아니, 근데 공공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딱 짚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걸 네 개의 기둥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공익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 한 사람 혹은 특정 그룹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망 전체가 시원하게 뻥 뚫려서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더 큰 그림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공정성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형평성이에요. 도로를 이용해서 얻는 혜택이랑 우리가 내는 비용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나?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 저소득층 같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충분한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공민성입니다.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시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새로 짓거나 요금 정책을 바꿀 때 우리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 바로 공개성입니다. 이건 딱 감이 오시죠? 투명성입니다. 유료도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낸 소중한 통행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든 정보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싹 다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네 가지 기둥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운전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공익성은 내가 겪는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걸로, 공정성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는 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공민성은 정책을 바꿀 때 내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고, 공개성은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어때요? 훨씬 구체적이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기둥,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더 나은 도로 정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짜 살아있는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성 사례부터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혼잡 통행료나 차등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시간대나 장소는 요금을 더 비싸게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도로 전체의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공정성은 어떻게 실현할까요? 호주의 톨 릴리프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건 저소득층 운전자들한테 직접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냥 모든 사람 요금을 똑같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서 공정성을 높인 거죠. 정말 스마트하죠? 자, 시민 참여를 뜻하는 공민성은 어떨까요? 일본 사례가 아주 재밌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바로 시행하기 전에요. 특정 고속도로 구간을 한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사회 실험을 합니다. 그럼 시민들은 정책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고 정부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시민이 정책 과정의 주인공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공개성의 힘은 바로 데이터 공개에서 나옵니다. 도로 이용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구자들, 시민단체, 아니면 그냥 관심 있는 저 같은 시민, 누구나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 정책 진짜 효과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운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 차이가 꽤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주로 명절에 통행료 면제 해주는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일괄적인 요금 할인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차등 요금제, 필요한 사람만 콕 집어 지원하는 방식, 사회 실험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기동을 골고루 고려하는 훨씬 입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도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유료도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행히 경기연구원 보고서가 명확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망 전체의 효율을 생각해서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매겨야 한다. 둘째, 시간이나 요일별로 요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요금제를 적극 도입하자. 셋째, 정책을 만들 때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 늘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통행료가 얼마야? 이 질문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이 통행료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오늘 우리는 유료도로를 그냥 지나치는 길이 아니라 공익성, 공정성, 국민성, 공개성이라는 4개의 기둥으로 받쳐진 공공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오늘 배운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어떤 더 나은 유료도로를 설계하시겠습니까?